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친 네타냐후 진영에서 이스라엘 총리 직선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가 중동 정치 지형에 여러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영내 대표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비밀 회담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이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 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미국에 급파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친 네타냐후 진영에서 이스라엘 총리 직선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친 네타냐후 진영의 초정통파 정당 샤스는 지난 19일 국회의장에게 총리 직선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스라엘 선거는 국민들이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며 의회 과반수인 61석을 얻는 정당이 없을 경우 연정 구성 가능성이 높은 당수가 총리 후보로서 연정 구성권을 얻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정당이 아닌 총리를 직접 뽑는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며 선거의 승자는 자동으로 총리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총리는 연정을 구성해야 하지만 정치적 중량감으로 인해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4차 선거 이후 52명의 의원 추천으로 총리 후보가 됐지만 연정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 직선제를 주도한 아리에데니 샤스 대표는 이스라엘은 4차례나 총선을 치렀지만 정부 구성을 못했고 또다시 5번째 총선을 향하고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집권 여당이 가지는 내각 우선 조각권도 야당에 내주게 됐습니다. 중도 좌파인 예시아티드와 아랍 정당인 라암은 지난 20일 네타냐후가 추진하는 상임위 배분과 입법 주도권에 관한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집권 여당이 행사하는 입법 및 상임위 배분 권한이 반 네타냐후 진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던 아바스 라암 정파 수장은 네타냐후 진영이 추진하는 총리 직선제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 직선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연정 구성에 라암 정당의 지지는 필요 없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반 네타냐후 진영이 의회 운영권을 주게 된 만큼 향후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앞날이 불투명해졌다고 현지 언론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가 중동 정치 지형에 여러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영내 대표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비밀 회담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란이 최근 중동 지역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만나 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FP 통신은 무스타파 알카드힘이 이라크 총리의 주도로 이란과 사우디 고위 관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 바그다드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 또한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의 중재로 사우디 측과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란은 사우디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사우디 측은 이번 회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멘 내전 등에서 이란과 대립하고 있는 사우디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AFP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은 신임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이 이번 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발을 맞춰온 사우디는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 신임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정책 방향과 인권 문제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 참석은 신임 바이든 행정부와의 간격을 좁히는 차원이며 동시에 이란의 속내를 확인하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핵합의 복원을 위해서도 미국과 오랜 동맹인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2016년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 40명을 집단 처형한 것과 이란 시위대가 주이란 사우디 대사관의 방화를 저지르면서 외교 관계가 단절된 바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셈법이 각자 다른 가운데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빈 회담이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이 대이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 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미국에 급파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고위급 회담으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 고위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가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는 메이어 벤 샤밧 이스라엘 국가안보 보좌관과 아비브 코하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요시 코엔 모사드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메이어 벤 샤밧 이스라엘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의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 상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이란 핵합의 복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미를 앞둔 이스라엘 안보 수뇌부 3인방은 IAEA의 핵사찰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미국에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이란이 핵사찰 권역을 벗어나 핵시설을 은닉하고 있다며 IAEA 사찰단의 검증 범위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8일 이스라엘 안보내각 회의에서 모사드는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 곧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모사드의 한 고위 간부가 미국이 당장 이란과 핵합의에 서명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뢰와 투명성의 부재가 있었으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미국의 태도 변화와 대이란 정책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2015년 이란 핵합의 체결 당시에도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전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